안녕하세요. 밴쿠버 인사이트입니다. 연방정부가 토론토, 몬트리올, 케벡시를 연결하는 알토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39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케벡시까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이 프로젝트는 최대 300km 이동 속도를 약속하며 토론토, 몬트리올 여행을 약 3시간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온타리오와 케벡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교통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캐나다의 나머지 주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규모가 계속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일입니다. 동시에 다른 주의 절실한 요구 사항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사이만 총리가 어떻게 39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사이만 트루도는 캐나다를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약속했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이 39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는 미래 정부가 엄청난 재정적 처벌을 받지 않고는 거래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적절한 의회 감사도 없었으며 감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재정적 책임에 대한 모욕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에는 계약 조건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과 이 정부와 입찰자에 부여된 특별한 보호에 대한 설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이나 여론에 관계없이 이 프로젝트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토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계획에만 39억 달러가 들어가고 총 비용은 8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비어 레일에 벌어지고 있는 절대적인 사기극을 보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지난 5년 동안 운영 손실을 메우기 위해 납세자의 세금으로 18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현재 캐나다는 역사상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1조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자 지불만 해도 납세자에게 연간 54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정적 폭풍 속에서 정부는 납세자들을 두 지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대한 프로젝트에 또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서쪽을 보면 지방들이 자금이 부족한 인프라, 무너진 도로, 수용 인원이 초과된 병원을 볼 수 있습니다. 동쪽을 보면 뉴폴랜드와 같은 지역이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세금은 계속해서 케벡, 온타리오로 흘러들어 자유당 유권자 기반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퀘벡이 알버타의 석유와 가스가 동쪽으로 흘러가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반복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버타, 사스캐추안, 매니토바,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납세자는 이 퀘벡의 출퇴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철도 노선에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트루도의 지출 폭증은 처음에는 팬데믹으로 정당화되었었지만 아직도 지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변하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 인력 고용 급증했지만 민간 부분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는 문을 닫았고 가족들은 기록적인 고액 모기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인프라는 온타리오와 케벡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역사는 인프라가 경제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만 투자가 광범위한 국가적 우선순위와 일치할 때만 가능합니다. 캐나다 횡단 고속도로는 국가를 통합했으며 세인트 로렌스 해로는 시장을 열었습니다. 알토 고속철도 프로젝트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토와 몬트리올을 더 긴밀하게 연결하지만 나머지 캐나다는 옆에서 지켜보며 세금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정부가 단순히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세금이 캐나다 중부를 가로지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남쪽을 바라볼 때가 된 게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51번째 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이것이 캐나다를 버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캐나다를 되찾으라는 요구입니다. 재정적 신중함, 국가적 통합, 모든 주를 동등하게 소중히 여기는 리더십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